안녕하세요. 기라의 사연 스토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겉으로 보기엔 아주 평범한 일상처럼 시작되지만 이야기가 펼쳐질수록 예상하지 못한 흐름으로 흘러갑니다. 처음엔 작은 오해 같았던 사건이 어느 순간 조용한 균열이 되고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결론에 닿게 됩니다.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함께 들어봐 주세요. 사연 시작합니다. 끝없이 쌓이는 며느리의 자리. 정지아는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실에서 조용히 작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에는 빼곡하게 적힌 일정들이 한 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시모 생신, 시아버지 생신과 친가 제사와 어르신들 생신, 시누이 소라, 아이 생일, 시매부 경준, 생일 등등 시모회가 조카 돌잔치까지 끝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 동안 이 모든 일을 혼자 챙겨온 사실을 다시 떠올리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특히 선물과 음식 비용까지 전부 자신의 돈으로 충당해왔다는 현실이 마음을 더 무겁게 눌렀습니다. 정지아가 앉아 일정을 체크하는 동안 휴대폰에는 소라에게서 언니, 우리 큰애 수학경시대회 선물 좀 챙겨줘요라는 메시지가 또 도착했습니다. 지아는 잠시 눈을 감고 답장을 보낼지 고민했지만 결국 가방 속 메모장에 해당 날짜를 적어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끝 동작에는 익숙함과 지침이 동시에 묻어나고 있었어요. 이 순간에도 시모 박정심에게서는 이번 주 친정 사촌 생일 있으니까 준비 잊지 말라는 메시지가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지아는 속으로 짧게 한숨을 삼키며 휴대폰 화면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또 행사야? 요즘 너무 자주 가는 것 같던데. 퇴근길 회사 동료가 지아의 장바구니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아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시댁에 행사가 많아서요. 친정도 아니고 시댁 친가, 외가까지라고 답했습니다. 동료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그걸 다 지아 씨 혼자 챙긴다고요? 시댁 일 말고도 그 외의 일들을 지아 씨가 혼자서요? 라고 물었습니다. 지아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동료는 말문이 막힌 듯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어요. 지아는 그 시선을 피하듯 장바구니를 들어 올렸고 손목에 느껴지는 묵직한 무게가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그녀는 시장에서 사온 것들을 하나씩 꺼내며 선물 포장용 리본이 비어가는 걸 발견했습니다. 며칠 전 시누이 소라 아이 생일 선물을 싸느라 리본을 거의 다 써버린 상태였죠. 지아는 서랍 속 예비 리본을 꺼내며 이것도 곧 또 사야겠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체념과 피곤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고 발치에 놓인 장바구니는 오늘도 가볍지 않은 하루였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지아는 포장을 마친 선물을 가지런히 정리한 뒤 다시 일정표를 펼쳐들었습니다. 가득 찬 글자들 사이로 비어있는 날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칸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이 단 한 번도 나를 위한 일정을 적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른 이들의 생일과 제사, 행사만으로 채워진 일정표 속에서 지아의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시댁 누구도 고맙다는 말을 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지아는 조용히 수첩을 덮으며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지워지지 않은 피로와 답답함이 잔잔하게 퍼져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이 모든 반복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자신이 언제 무너질지 알지 못한 채 다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깊어지는 요구와 멈추지 않는 무게. 정지아는 출근 준비를 하며 부엌에서 간단히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고 화면에는 시누이 윤소라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언니, 오늘 우리 둘째 영어 발표회 있거든요. 간식이랑 작은 선물 하나만 챙겨줘요. 지아는 짧게 숨을 들이켰지만 곧 익숙하다는 듯 일정표에 해당 날짜를 적어 넣었습니다. 아직 시모회가 사촌 생일 선물도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녀는 그런 생각을 잠시 뒤로 밀어두었어요.
출근길 전철 안에서 지아는 간식 가격과 수량, 포장 방법까지 메모하며 스스로 동선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꺼풀에는 피로가 내려앉아 있었지만 손끝은 포기하지 않는 듯 성실하게 움직였어요. 회사에 도착한 지아는 컴퓨터를 켜기도 전에 시모 박정심에게서 또 다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큰집 제사 있어. 음식 조금만 준비해서 가져오면 돼. 조금만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거의 다 네가 준비해라는 의미라는 걸 지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아 씨, 괜찮아요? 요즘 얼굴이 많이 힘들어 보여요. 옆자리 동료가 걱정스레 묻자 지아는 짧게 미소를 지으며 그냥 시댁 행사들이 좀 겹쳐서요라고 말했습니다. 동료는 놀란 눈으로 또요? 지난주에도 시댁 행사 준비한다고 바빴잖아요라고 했습니다. 지아는 대답 대신 무표정한 웃음을 지어 보였고 동료는 더 말하지 못한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아는 말없이 휴대폰 메모장에 준비해야 할 품목을 추가로 기록했습니다. 신선한 과일, 아이 간식, 발표회 선물, 제사 음식 재료까지 할 일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퇴근 후 그녀는 다시 장보러 나섰고 오늘도 두 곳의 마트와 한 군데의 시장을 들러 필요한 것들을 모두 채워 넣었습니다. 장바구니는 무거웠고 손목은 붉게 눌렸지만 지아는 익숙한 듯 발걸음을 옮겼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벽을 살짝 짚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밀려오는 피곤함과 공허함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아는 그대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일어나 장바구니 속 물건들을 꺼내어 행사별로 분류하고 리본 색깔까지 맞춰 정리했습니다. 오늘도 그녀의 저녁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정을 채우는 시간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정지아의 하루는 그렇게 또 한 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부담을 품은 채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다가오는 생일, 그러나 비어있는 하루. 정지아의 생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아침, 그녀는 식탁에 놓인 달력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력 한가운데 찍힌 지아 생일 표시는 유난히 작고 외로워 보였어요.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생일과 행사만 일정표를 빽빽하게 채웠기에 자신의 이름이 적힌 칸은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그 순간 친정 엄마에게서 전화가 와 생일인데 우리끼리 밥이나 먹자는 따뜻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지아는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시댁에서도 혹시 생일 연락이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조심스레 그 제안을 미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토록 주저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만 반복된 시댁 생활이 이미 몸에 배어 있었어요.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나가려는데 윤태경이 이번엔 엄마가 챙겨주신다고 했어 라며 가볍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아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어색하게 굳어 있었고 태경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채 출근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가 지아 씨 생일 곧 아니에요? 뭐 할 거예요? 라고 묻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질문이 오히려 마음속 깊은 곳에 허전함을 찌르는 듯 했어요. 점심시간 지아는 조용히 휴대폰을 켜 시댁 단톡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단톡방은 여전히 조용했고 평소엔 시끄럽던 시누이 소라조차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지아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했지만 속마음은 점점 얼어붙고 있었어요. 퇴근길에 친정엄마가 보낸 작은 케이크 선물을 우연히 보게 되자 지아는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그 선물 속에 담긴 따뜻함이 오히려 자신의 현실을 더 선명히 대비시키는 듯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가방을 내려놓자 지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달력으로 향했습니다. 생일까지 이틀이 남았지만 시댁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말이 없었고 오히려 시모에게서는 친정집 사촌 선물 준비했냐는 메시지만 왔습니다. 지아는 휴대폰을 조용히 뒤집어 놓으며 심장이 서늘하게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어요. 그녀는 저녁을 준비하던 태경의 모습 뒤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과는 달리 정지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김밥 한 줄과 500원 빵의 잔인한 생일. 정지아의 생일 아침, 그녀는 알람 소리에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오늘만큼은 시댁에서 작은 메시지라도 오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기대가 마음 한편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휴대폰 화면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기대는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시댁 단톡방은 조용했고 시누이 소라 역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지아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점심 무렵 시어머니 박정심에게서 갑작스러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근처에 있으니 잠깐 나와라라는 말뿐이었고 지아는 무언가 있나 싶어 조심스레 이동했습니다. 도착한 곳에는 시모와 시아버지 윤재만이 함께 서 있었고 두 사람의 손에는 편의점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정심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봉투를 지아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김밥 한 줄과 500원짜리 작은 단팥빵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그 단팥빵도 할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오늘 네 생일이라서 사왔다. 박정심의 말투는 생일 축하라기보다 그냥 의무적으로 던지는 말에 가까웠습니다. 지아는 순간적으로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리는 것이 스스로도 느껴졌습니다. 그때 시아버지 윤재만이 그래도 뭐라도 받았으면 고맙다고 하지라고 말하며 봉투를 밀어주었습니다. 그 한마디는 지아의 심장을 더 차갑게 내려앉게 했습니다. 지나가던 주민들이 시모와 지아의 모습을 보고 시선을 잠시 멈추었고 그녀는 더 깊이 숨을 삼켰습니다. 김밥과 단팥빵이 생일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은 단순한 소홀함이 아니라 명백한 무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지아가 수년 동안 챙겨온 행사와 선물들, 직접 구워 만든 떡이며 제사 음식까지 스스로의 기억 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모든 정성을 떠올리는 순간 눈앞에 김밥 한 줄은 그녀의 존재를 조각내는 듯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시모의 말이 마지막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생일 챙겨달라는 건 좀 지나친 거 아니냐? 그 말은 마치 지아의 가슴 속에 딱딱한 돌을 던지는 듯한 충격이었어요. 지아의 손끝은 얼어붙은 듯 봉투를 제대로 잡지 못했고 결국 봉투는 바닥으로 떨어지며 김밥과 빵이 굴러나왔습니다. 시모는 인상을 찌푸렸고 시아버지는 귀찮다는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순간 지아는 자신 안에서 무언가가 서서히 부서지는 소리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긴 침묵 속에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까지 더해지며 그녀의 마지막 인내심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정지아는 그 작은 봉투를 바라보며 더 이상 이 모욕을 삼킬 수 없다는 결심을 조용히 다지고 있었습니다. 폭발의 순간과 끊어낸 며느리 돌이. 정지아는 바닥에 굴러 떨어진 김밥과 단팥빵을 바라보며 순간 멍해졌습니다. 손끝이 저릿할 만큼 충격적이었지만 그녀는 조용히 허리를 굽혀 그것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게 식은 김밥의 감촉은 지난 세월 자신에게 쌓여온 무시와 모욕을 그대로 상징하는 듯 했어요. 시모 박정심은 주변 시선을 의식하듯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이고, 이것도 받아놓고 예민하게 굴긴 회사 근처라 바빠서 이 정도만 한 거야. 옆에 서 있던 윤재만은 지켜보며 한심하다는 듯. 그래도 뭐라도 받았으면 고맙단 말은 해야지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지아의 마지막 인내심을 짓누르는 순간 회사 근처 카페 직원이 문을 열다 말고 상황을 흘끗 바라보았고 퇴근 시간대라 스쳐 지나가는 직장인들도 잠깐씩 시선을 주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말이 없었지만 저게 무슨 상황이지? 라는 묘한 분위기가 지아를 더욱 벼랑 끝으로 밀어넣었어요. 지아는 손에 들고 있던 김밥과 빵을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동작으로 그것들을 시모 앞에 작은 테이블 위에 툭 하고 던졌습니다. 김밥 포장지가 튀어오르며 순간적으로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박정심은 벌개진 얼굴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회사 앞에서 창피하게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지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리를 지르는 쪽이 더 창피해 보였고 지나가던 직장인 한 명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윤소라는 뒤늦게 나타나 언니 왜 그래 사람들이 보자나라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말조차 지아의 귀에는 더 이상 의미 있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지아는 서서히 고개를 들고 시모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저 이제 며느리 도리 안 합니다. 정중하지만 단단한 목소리. 고함도 없고 감정도 없었지만 오히려 그 조용함이 가슴을 후벼 파는 듯 했습니다. 시모는 헛웃음을 터뜨리며 뭐? 저게 지금 뭔 소리야? 라고 외쳤지만 지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단정한 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회사 근처 거리의 차가운 바람이 지아의 귀 옆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은 마치 오래 묶여있던 굴레가 풀리는 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아의 뒷모습을 향해 누군가 잠시 흘낏 쳐다봤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정지아는 마침내 자신 안에서 묵직하게 눌려있던 문을 스스로 닫았고 멸시만 주던 며느리라는 이름도 그 자리에서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쌓여온 증거와 남편의 뒤늦은 각성. 정지아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에서 신발도 벗기 전에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몇 달 전부터 조금씩 적어온 메모, 영수증, 일정표 묶음이 들어 있었어요. 지아는 그것들을 식탁 위에 한 장 한 장 펼쳐놓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수십 장의 메모지에는 시모 생일, 시누이 소라의 아이들 행사, 심해부 경준 생일, 시모 외가 행사뿐 아니라 시아버지, 윤재만의 친가 행사와 제사까지 모두 지아가 준비한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끼워진 영수증들은 그녀가 본인 돈으로 선물과 음식을 계속 사왔다는 증거였고 영수증 옆에는 미입금이라는 체크 표시가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어요. 며칠 전 산 포장 리본 영수증부터 시누이 아이 발표회 선물 영수증까지 모두 그녀의 비용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퇴근한 윤태경이 집에 들어와 식탁 위의 서류들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라는 듯한 그의 표정에는 충격과 당황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태경은 한 장 한 장 메모를 넘기며 자신이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사실이 실제로 얼마나 거대한 부담이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점점 흔들리고 있었고 손가락은 영수증 끝을 붙잡은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전부 혼자 챙긴 거야? 태경은 천천히 말을 꺼냈고 지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경은 영수증 묶음 사이에서 시아버지 친가 제사 관련 식재료 영수증을 발견하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기억했습니다. 아버지가 매번 올해도 지아가 해오겠지라며 당연한 듯 말하던 모습을. 그러면서도 비용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던 사실을 주신다는 말을 고지 곧대로 믿었던 자신을 생각하며 한탄했습니다. 태경은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박정심이 그건 지아가 좋아서 한 거다라며 변명했지만 태경이 날짜별 영수증과 메모 번호까지 대며 묻자 말문이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어 소라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소라도 역시 오빠가 바쁘니까 올케가 챙기는 게 낫잖아라며 당연한 듯 말했습니다. 태경은 입술을 꾹 다문 채 전화를 끊고 식탁 앞에 조용히 걸터 앉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와 후회가 동시에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가 스스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태경은 어느 순간 조용히 눈을 들어 지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내가 너무 몰랐다는 깊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지아의 손등을 감싸쥐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은 처음으로 지아의 무게를 제대로 이해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지아는 그 손을 바라보며
오래 억눌러왔던 감정이 서서히 풀려가는 느낌과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을 마음속에 굳게 새겼습니다. 식탁 위에 가득 펼쳐진 메모와 영수증은 두 사람의 관계가 단단히 방향을 바꾸는 순간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드러난 민낯과 시댁의 몰락.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 박정심은 동네 친목 모임에 나가 전날의 일을 억울하다는 듯 떠들어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김밥 하나 던지고 난리를 쳤다며 지아를 몰상식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연신 손짓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그러나 모임에 참석한 몇몇 이웃들은 이미 오랫동안 지아가 시댁 행사 대부분을 혼자 챙겨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슈퍼 사장은 지아가 제사 음식, 재료와 선물 용품을 매번 자기 카드로 결제해가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부녀회장 역시 지난번에도 지아 씨가 시외가 행사 준비한다고 늦게까지 장보던데? 라며 시모의 말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갑자기 흐름이 이상해지자 박정심은 당황한 듯 손에 쥔 컵을 괜히 두드렸고 얼굴이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때 슈퍼 사장이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태경이 아버지, 며느리가 친애가 제사 음식까지 며느리인 다 지아 씨가 혼자 하던데요.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 행사 대행 아니에요? 이 말은 모임 전체의 시선을 순식간에 뒤집었습니다. 한편 윤소라도 SNS에 어떤 며느리가 생일 하나로 난리친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를 본 지인들은 오히려 소라에게 한마디씩 했습니다. 소라야, 네 올케가 그동안 니네 시댁 행사까지 챙긴 거 아니었냐? 네가 챙겨주도록 너랑 네 신랑이 엄청 징징거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네 올케가 일일이 다 챙긴 거 아니었어? 라며 공개적으로 반박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소라는 댓글이 늘어날수록 얼굴이 창백해져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심해부 최경주는 회사에서 점심시간 동안 대수롭지 않게 처남댁이 좀 예민하다. 별거 아닌 거에 난리친다고 말했지만 동료들이 되려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아니, 그 처남댁이 너희 집 전체 행사 다 준비하는 사람이라면서 시댁일 뿐만 아니라 사돈, 집 행사까지 거들게 했다며? 네 와이프면 몰라도 와이프 올케면 두 다리 건너 아니야? 네 와이프랑 처남댁한테 엄청 난리쳤다며 해줄 때까지. 그리고 돈 한 번 준 적 없다면서 말로는 준다 해놓고 안 줬다며? 니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순식간에 퍼진 말에 경주는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만 뜨고 말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모 박정심은 지아에게 전화를 몇 차례 걸었지만 지아는 휴대폰을 진동 모드로 뒤집어 놓았습니다. 기억 속에서 하나씩 떠오르는 며느리 도리를 강요하던 말들과 그 말 뒤에 숨어있던 끝없는 요구들이 지아의 마음을 다시 굳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감정도 소모할 가치가 없다고 느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윤태경은 무거운 표정으로 지아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하루 동안 들은 이야기들을 정리하며 시댁이 사회적으로도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태경은 조용히 지아 옆에 앉아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손끝에는 늦게나마 아내에게 다가가려는 진심과 후회가 묻어 있었어요. 지아는 그 손을 바라보며 하루 동안 흩어진 감정들을 정리해 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결심이 단단히 굳어져 있었습니다. 더는 시댁의 부담을 짊어지지 않겠다는 결심,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짜 나로 살아가겠다는 결심이었어요. 고요한 밤 지아는 이전보다 더 담담한 표정으로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시댁의 그림자가 사라져가는 듯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처음 맞이한 자유로운 하루. 정지아는 다음 날 아침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운 느낌이었고 머릿속이 이전보다 훨씬 고요했습니다.
오늘은 지아의 생일 그 다음 날, 그리고 처음으로 누군가의 압박 없이 평온한 날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커튼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방 안을 가득 채웠고 그 빛을 보는 순간 지아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루 지난 생일이었지만 작은 케이크를 사러 나가기로 마음먹고 간단히 외출 준비를 한 뒤 집을 나섰어요. 근처 빵집에서 지아는 과일이 올라간 작은 생크림 케이크 하나와 좋아하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케이크 상자를 받아들며 이렇게 사소한 것이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 생각했습니다. 문득 지난 몇 년 동안 다른 사람들 생일을 위해 수십 번도 넘게 준비했던 선물과 음식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그녀는 누구보다 정성을 들였지만 정작 자신의 생일은 늘 가장 비어 있었어요. 오늘은 그 공백을 스스로 채우는 첫날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케이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을 때 현관문이 열리며 윤태경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작은 꽃다발과 손편지 그리고 준비한 선물을 내밀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아를 이해하지 못했던 미안함과 뒤늦게 깨달은 마음이 그의 행동에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지아는 잠시 놀란 듯 꽃다발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태경은 말을 잇지 못하고 지아 앞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후로 마음속에 쌓였던 죄책감을 담아 조용히 사과했습니다. 지아는 그의 진심을 느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있었지만 더 이상 과거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지키고 스스로를 가장 먼저 돌보는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때 시모에게서 하루 뒤늦은 생일 축하 문자가 도착했지만 지아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두고 화면조차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신우이에게서도 몇 번의 연락이 왔지만 역시 확인만 하고 그대로 잠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아는 더 이상 그들의 말에 흔들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 작은 케이크의 촛불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처럼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예요. 초를 끄는 순간 방 안에는 부드러운 따뜻함이 퍼졌고 지아의 얼굴에도 밝은 미소가 스며들었습니다. 그 미소는 지난날의 고된 며느리 도리와 무거운 짐들을 모두 흘려보내는 시작이자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선언처럼 빛났습니다. 무너진 자리와 다시 세워진 삶. 시모 박정심의 집 거실은 며칠 사이에 이상하리만큼 적막했습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울분을 토하며 친목 모임 단톡방에 장문의 글을 올렸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무시뿐이었습니다. 이웃들은 이미 지아가 몇 년 동안 시댁 친가회 가신우인의 행사까지 모두 혼자 챙겨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박정심의 억울하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그녀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윤재만 역시 동네 상가에서 사람들로부터 며느리한테 그게 할 짓이냐는 식의 눈총을 받으며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늘 편안히 누렸던 며느리의 노동을 잃고 나니 집안 행사가 몰려오는 시점마다 한숨을 쉬며 정심에게 우리가 너무했나 보네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조차 지켜준 적은 없었습니다. 신우이 윤소라와 심해부 최경주는 더 심각했습니다. 사건이 소라의 SNS를 통해 삐뚤게 번지면서 소라의 지인들은 하나둘 멀어졌고 단톡방에서는 소라를 대놓고 비난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네 올케가 네 애들 행사랑 네 시댁일까지 다 챙긴 거였잖아. 어떻게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냐? 해줄 때까지 사람 엄청 들들들 볶았댔잖아. 그걸 땅이 알고 하늘이 알고 있어. 그 비난을 지울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소라는 결국 SNS를 한동안 중단했습니다. 심해부 최경주는 회사에서 더욱 참담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점심시간 사무실 사람들 사이에서 그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었죠. 장인장모 집안 행사도 아니고 처가 행사에 최경준 니네 집안 일까지 네 처담댁이 다 챙겼다더라. 경준 씨는 뭐 했대?
생일 때 선물도 안 보냈다던데. 경주는 책상 앞에서 서류를 뒤적거리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눈이 마주치면 어색한 미소를 짓거나 대화를 슬쩍 피하곤 했습니다. 그가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떠넘겼던 일들의 대가가 그제야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늘 시댁에서 부려먹히던 정지아의 자리는 이제 철저히 비어 있었습니다. 시모는 생일기일 친정 행사 준비를 직접 해야 했고, 소라는 아이들 선물과 행사 예약을 스스로 처리해야 했습니다. 며느리의 노동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아는 그 모든 소란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에서 시댁 단톡방을 조용히 나갔고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시모와 소라는 처음엔 불같이 화를 냈지만 이제는 연락해도 읽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엔 서서히 체념해 갔습니다. 단절 선언 이후 지아의 삶은 오히려 더 잔잔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퇴근 후 혼자 카페에 들러 차 한잔을 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수업을 알아보고 작은 여행 계획을 세우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죠. 집에 돌아오면 윤태경이 준비한 저녁 냄새가 은근하게 풍겼습니다. 태경은 지아에게 이제 시댁은 내가 알아서 할게, 당신은 시댁에 안 가도 돼, 시댁은 없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며 그 약속을 매일 조용히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태경은 혼자 시댁에 다녀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표정에는 어딘가 지친 기색이 늘 묻어 있었지만 그는 지아가 더 이상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오히려 안도하는 듯 보였습니다. 정지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침내 자신이 짊어졌던 긴 굴레가 떨어져 나갔음을 실감했습니다. 시댁의 무거운 그림자는 더 이상 그녀의 삶을 흔들지 않았고 그녀의 하루는 이제 온전히 나라는 이름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지아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며느리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 그 한 문장이 지아의 새로운 삶의 첫 문장이 되었습니다. 부메랑처럼 돌아온 데가 정지아와의 단절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나자 시댁의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늘 며느리의 정성과 노동을 당연하게 여기던 그 시절은 이제 누구도 기억하지 않을 만큼 먼 과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시모 박정심의 사회적 몰락. 박정심은 여전히 동네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모임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슬며시 자리를 피했고 커피숍에서도 저 집은 며느리 덕분에 체면 세우더니 결국 하는 말들이 은근하게 오갔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대접받는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동네에서도 친척들 사이에서도 완전히 고립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윤재만의 늦은 후폭풍, 평생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고 며느리의 노동을 이용만 하던 윤재만은 이제 제사와 행사 준비를 직접 챙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해본 적이 없다 보니 음식 준비는 엉망이었고 큰 집 작은 집 친척들은 이게 다 며느리 쫓아낸 결과지라며 대놓고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야 자신이 얼마나 많은 걸 당연하게 누렸는지 깨달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신우이 윤소란의 부부 위기. 윤소란은 이전보다 더 예민해졌고 사회적으로도 지인들에게서 솔직히 무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 행사나 생일이 다가올수록 지아가 챙겨주던 시절이 얼마나 편했는지 몸으로 느끼게 되었죠.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남편 최경준에게 찾아왔습니다. 최경준, 회사에서의 고립. 경준은 회사에서 점점 자리를 잃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먼저 대화를 피했고 업무 협력도 느리게 돌아왔습니다. 시외가 행사와 너희 집 행사까지 며느리인 처남댁에게 맡겼다며? 네 처가, 네 집안 참 대단하네. 그동안 뭘 그렇게 당연하게 떠넘긴 거야? 그러면 안 됐지만 그럴수록 처남댁에게 더욱 잘했어야지. 안 그래? 경준 씨? 나 같으면 그런 분이면 업고 다니겠다. 감사해서 더욱 더 잘하겠다.
이런 말들이 회식 자리에서 직접 그의 귀에 들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주는 스스로도 눈치가 보여 회식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회사 안에서 그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되어갔습니다. 부부 사이는 점점 예민해졌고 소라와 경주는 서로를 탓하며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지아가 떠난 단 하나로도 그들의 집안이 얼마나 허약했는지 드러난 것이었죠. 지아의 완전한 단절과 새 삶. 그 사이 정지아는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저녁마다 하던 끝없는 준비와 장보기는 사라졌고 대신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가끔 태경이 혼자 시댁에 다녀올 때면 지아는 소파에서 책을 읽거나 공방 수업을 들으며 고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댁에서 연락이 와도 그녀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지아의 삶에는 시댁이란 단어가 완전히 사라졌고 그 빈자리는 자신을 돌보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정지아는 어느 날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잘하려고 했던 건 그들이 고마워해 주길 바랐던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내가 인정받을 거라는 착각 때문이었구나. 이제 그녀의 가슴에는 억울함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단단한 자존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댁 없이도 누구의 기대도 없이도 지아는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만 살 거야. 진정한 행복을 위해 더욱 나를 개척해 나갈 거야. 오늘의 사연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오늘도 긴 사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공감과 따뜻한 의견은 다음 사연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응원이 되고요.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